인간의 위선적인 부분을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특히 종교가 많이 나오죠. 기독교에서 보면은 사라의 부모죠. 사라의 아버지가 목사죠. 그것도 아주 큰 교회 목사죠. 근데 딸이 약에 쩔어갖고 있는 거를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알면서도 그걸 그냥 그대로 둬요.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를 계속 지켜봅니다. 손톱 말고 팔뚝에. 해독하고 전시회 가야지. 피는 것도 이왕이면 약한 걸로 좀 해. 그거를 나무라고는 뭘 하진 않아요. 목사인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약에 쩔어 있었다는 거를. 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였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또 하나 나오죠. 교회 탈세 했던 걸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런 목사들이나 탈세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죠. 불교도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불교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 불교 신자를 어느 정도 비판을 하는 건데 이것도 위선적인 거죠. 거기 나오는 혜정이의 시부모가 될 뻔한 동훈이랑 친한 돈 많은 사채업자 아줌마 나오죠. 어찌됐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이런 게 불교의 하나의 큰 가르침인데 사채 쓸 일 있으면 와요. 문 선생은 특별히 손이자 안 뗄 테니까. 인생 몰라. 고금리 사채꾼이 불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것도 상당히 위선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이제 목사가 불교에서는 신자가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또 무속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무속도 마찬가지고요. 익히 우리 무속도 뭐 익히 다 알고 있죠. 여기도 뭐 돈에 의해 움직이고 무속에 심취한 또 누군가가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놓친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동훈이 엄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명확해요. 종교의 신자 또는 그 종교에 대한 인간의 위선을 보여주는 게 이 엄마가 하고 있는 목걸이 보세요. 십자가하고 불교 목걸이가 있어요. 불교하고 십자가 둘 다 이 두 개의 종교가 이 엄마랑 상당히 대비되죠. 밑바닥 인생,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식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진이보다 이 엄마 때문에 더 열불 터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술 부분 있죠. 예술은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화가로 나오죠. 약에 쩔어서, 특히 미술, 약에 쩔어서 피갈겨 그린 그림들을 좋다고 비싼 돈에 주고 삽니다. 사람들이. 그림이 정말 좋다. 어쩜 주님께 이런 달란트를 받았을까? 우리 이화백은? 정말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 미술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 미술이었는데 아마도 이것도 이제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해서 그냥 실력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 현대 미술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그냥 휘갈긴다고 그게 미술이 되진 않거든요. 그 안에 적어도 메시지나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약을 먹고 한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이 어떤 철학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었을까요? 뱅크시가 그냥 아무 그림이나 가서 박물관에 박아놨는데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했던 것부터 해갖고 소더비 경매였나? 하여튼 그 경매장에 자기 그림을 바로 파쇄시켜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하여튼 그 인간이 가진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권력 용어는 뭐 많이 알죠? 경찰, 무력한 경찰, 부패한 경찰. 동훈이가 또 그 수사를 하는 경찰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안 믿죠. 수사도 안 하고 초반에.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자기가 다 얘기했는데 그때 믿지 않았다고. 그 부패한 경찰 신차장. 지금은 검찰이죠. 내가 볼 때는 경찰은 약관 것 같아요. 검찰은 가장 부패한 집단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검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대검찰청 앞에 있는 조각상이 무슨 조각상인지 아시죠?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겁니다. 대검찰청 조형물 JMS 신도가 만들었다. 막간을 이용한 뉴스였고요. 자, 현실을 보면은 어떨까요? 위에서 마지막 사회 가장 취약한 약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제일 최상위 기득권층이. 그리고 그거를 방관하는 방관자들이 있어요. 보고도 모른 척하는. 근데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왜 모른 척할까요? 경란이처럼 왜 모른 척할까요? 자신도 같이 당할 것 같으니까요. 방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방관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유명한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마틴 뇌밀러 독일 신학자라고 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을 했습니다. 나는 공산당 이거 많이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갖고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난 공산당 아니니까 나치가 공산당을 숙청을 하든 말든 내 할 바 아니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유태인을 숙청을 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을 숙청했다. 난 노동조합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카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방관자가 되면 결국 나에게 그 칼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노조 탄압하고 뭐 내 노조 아닌데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사들 월급을 간다. 나 교사 아닌데 뭔 상관이야.
공무원들 왜 아닌데 결국 나한테 오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불합리하고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방관하고 있으면은 결국 그 칼끝이 저에게도 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약자가 약자를 괴롭힙니다. 명호, 혜정이 이런 식으로 걔네들도 약자지만 자신보다 더 약한 약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현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이죠? 다 같은 서민인데 가서 갑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식당이든 어디 가서든. 그리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들. 같은 약자들끼리 지들끼리 거기서 또 서열을 매겨갖고 지들끼리 갑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걔네들이 보기엔 우스운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게. 동훈이 아니었으면 너야. 혜정이한테. 운동은 아니었으면 너였어. 어차피 우리한테 너나 동훈이나 똑같다. 거기서 뭘 서열을 나누고 거기서 우쭐대. 걔나 너나 다를 거 없어. 딱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연봉 1억 정도 되면은 기득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긴 한데 똑같습니다. 기득권층이 보기에는 연봉 1억이나 연봉 3천이나 어차피 없는 것들끼리 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 갖고 있고 수백억 자산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들이 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 되냐? 드라마에서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회가 있다. 뭔가 잘못됐다. 저항하고 투쟁하고 싸워야죠. 근데 혼자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힘을 길러야 되고 연대를 해야 됩니다. 같이 뭉쳐야지만 가능하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하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아무리 목청껏 외쳐봤자 아무 힘을 발휘 못해요. 기득권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주여정처럼 충분히 좋은 기득권층들도 충분히 있어요. 비중으로 치면 많지는 않겠지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도 같이 힘을 모아갖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야 되죠. 앞잡이들부터 제거를 해야죠. 앞잡이들 제거하는 건 쉽거든요. 얘네들은 따까리예요. 재준이나 연진이나 걔네들 입장에서 얘네들은 시다발이죠. 얘네들이 다치거나 뭐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안 씁니다. 다른 따까리 시다발이 또 구하면 됩니다. 또 돈 때문에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요. 어떤 사회도 그런 부류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친일파 같은 기회주의자들. 결론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내가 자산 최소 50억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은 다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 현상에 빗대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닌 부분도 있을 텐데 의견 남겨주시면은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